미국의 영화계가 발칵 뒤집혀졌답니다. 발단은 한 독일 역사학자의 한국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 밀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별로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유명한 독일 역사 선생님인 헤르만 슈타인 교수님께서 한국은 4대 강국 사이에 있는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예술과 기술이 유럽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동시에 생겼어요. 정말 그런가요? 한국이 그렇게 단순한 나라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챙겨서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라서 조금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제가 들어본 부정적인 말들이 정말 맞는지, 이곳 사람들은 친절할지, 건물들은 흥미로울지, 그리고 정말 놀랍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 순간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의 공기는 상쾌했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곳곳에 밝은 불빛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여서 마치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나라에 대해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처럼 단순히 중국, 일본, 독일 등에서 아이디어를 베껴온 곳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공항을 나오면서부터 제 마음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고 깨끗한 바닥과 높은 천장이 모든 것을 장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친근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길을 묻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 차서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울 도심이 거대한 형형색색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은 오래된 전통 가옥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에는 자동차, 버스, 자전거들이 일정한 리듬을 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도심 전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한국의 비밀을 탐험하도록 초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지만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짓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한 분의 다정한 노인께서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먼 타국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에 들었던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베껴온다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활기찬 장면들을 바라보니 한국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문화는 풍부하고 독특했어요. 오래된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있었고 모든 건물과 거리, 사람들의 표정마다 한국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한국이 정말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기술, 예술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유명한 금속 활자, 인쇄술, 한글의 멋진 설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저는 큰 모험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호기심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모험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한때 과소평가했던 이 나라에 대한 경외심과 감탄을 안겨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 이후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화려한 풍경을 보며 한국에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회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걷다 보니 옛 전통 건물과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웃으며 수업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저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마음으로 대회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이웃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단순히 베껴온 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큰 강당에 들어서니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독일 출신의 한스 클라이너 교수님께서 한국 역사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강력한 이웃나라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방한 나라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저는 약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독자적인 성취를 직접 보고 싶었기에 교수님의 말씀이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인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깊은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의 풍부한 전통과 현대적인 성공을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독창적인 유산과 열정은 제 마음에 큰 불꽃을 지폈고 앞으로도 이 나라의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옛 인쇄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고서를 직접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도구들과 희미한 사진, 그리고 간단한 설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안내원분께서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며 오늘은 한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해 배워보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확신에 차 있어서 저도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안내원분께서는 오래전 한국인들이 금속 활자를 사용해 책을 인쇄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목판이나 나무 활자를 사용했던 것과 달라서 정말 특별한 발명이었습니다. 안내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작은 금속 조각에 정성스럽게 글자를 새기고 그것을 이용해 책을 인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조용한 작업실에서 도구와 금속이 맞닿으며 작은 불꽃이 튀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중한 표정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직접 전시된 작은 금속 활자 블록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제 손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 작은 조각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내원분께서는 이 금속 활자는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600년 전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창의력과 열정으로 앞서 나갔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여러 그림과 오래된 인쇄 기계들을 보았습니다. 인쇄 과정이 한 단계씩 설명된 도표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안내원분께서는 이러한 혁신은 오늘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며 박물관 곳곳에서 느낀 감동을 기록했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의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창의력과 끈기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며 저는 이 작은 금속 조각들이 얼마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단순한 옛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혁신 정신을 이어온 중요한 유산임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해 배운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훌륭한 발명품, 한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깊은 의미와 과학적 원리가 담긴 멋진 발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밝고 다채로운 전시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글의 크고 선명한 글자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예술과 과학이 만난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글 전시관 한쪽에는 세종대왕에 관한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 친절한 안내원분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 즉 입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하늘, 땅, 사람과 같은 자연의 요소들을 글자에 반영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시된 큰 디스플레이에는 한글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옛 문서, 그리고 현대의 디지털 화면이 함께 어우러져 오래전 만들어진 한글이 오늘날까지도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안내원분께서는 한글은 그 논리성과 단순함 덕분에 디지털 시대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많은 과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들이 한글의 체계를 연구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직접 한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대화형 전시도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의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간단한 단어를 써보면서 제 손글씨가 깔끔한 한글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른 방문객들과 함께 올바른 획순을 배우며 서로 도와주던 모습에 따뜻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한국인들이 모두에게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깃든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명은 오늘날에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전시를 마치고 나서 한글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창의력과 배려가 담긴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인쇄술과 한글에 대해 배운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교육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한명문 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이었고 곳곳에서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한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께서 스마트보드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며 질문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마치 흥미진진한 모험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교육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 지우는 우리는 가족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서 아이들의 희망과 다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 지역 사회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교육의 소중함에 대해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우리는 교육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제 자녀들과 손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들이 교육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 곳곳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이 단순히 교과서와 시험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벽에 붙은 과학 전시, 미술 대회 포스터, 스포츠 이벤트 안내 등 다양한 모습들이 한국인의 창의성과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만난 모든 분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바로 한국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이유라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이 제 가슴에 깊게 자리 잡았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노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사회를 밝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놀고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까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원은 웃음과 생명력이 넘쳤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것을 베낀다고 들었지만 여행하며 그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단순히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 바로 그 직지심체 요절의 발명은 한국이 오랜 역사 동안 혁신을 이끌어온 증거였습니다. 마치 활자 하나하나에서 불꽃이 튀는 것처럼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배운 한글 이야기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사람들의 입모양과 자연의 모습을 닮은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쉽고 체계적이라서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한국은 세계 기술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곳곳에서 느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선생님들이 정성껏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합쳐져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창의력과 끈기, 그리고 교육의 힘으로 빛나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가진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
세계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혁신적 발명과 현재의 열정적인 교육,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이 모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으며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무대에 올라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 그리고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이 박수를 보내주셨고, 저와 같은 경험을 나눈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믿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교육이 주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으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혁신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가 가득한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